이제 8번째.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8번째 이 시가렛 그 레귤레이션, 이 규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은 보건성과 심지어는 영국의 그 의사들의 대표 단체인 영국 의사회, 그 로얄 컬리지 오브 피지션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한 목소리로 전자담배를 통한 금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담배를 못 끊으면 연초 담배를 못 끊을 사람들은 빨리 계속 그거 피우지 말고 전자담배로 바꿔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끊어라라고 하는 것이 영국 정부의 일관된 변치 않는 지금 정책이고요. 이걸 통해서 물론 이것만을 이래서 된 건 아닙니다. 영국은 이미 담배 값조차도 우리나라 비교할 수 없이 비쌉니다. 영국 연초 담배 값은 18,000원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4,500원과 비교할 수 정도로 담배값도 이렇게 올려놓고 했기 때문에 영국은 지금 흡연율이 작년 통계가 14.9%인가 밖에 안 됩니다. 성인 흡연율이. 그러니까 굉장히 흡연율이 떨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정부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가면서 정말 뭐 전자담배 회사로부터 10원짜리 한 장 안 받고 제가 이렇게 전자담배가 우리 사회에 유익한 제품일 수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좀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해온 어떤 정책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제가 좀 있어서 그게 제 성향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자료 화면 다시 보시면요. 2014년도 그 당시 한참 전자담배가 인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 중에 하나를 뽑은 겁니다. 자, 흡연자 노리는 전자담배의 달콤한 유혹, 독성 물질 10배 더 많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깜짝 놀라겠죠. 만약에 담배를 연초 피다가 좀 덜 해로울 것으로 생각해서 전자담배로 바꿨던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큰일 났다. 다시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기사죠.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요. 일본에서 몇십 군데의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성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가 두 군데 회사에서 뭐 여러 그 중소기업에서 액상을 만드니까요. 그 안에서 포르말데히드가 일반 연초담배보다 10배 많은 제품이 발견된 거예요. 그 기사가 조그맣게 일본 보건성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걸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걸 딱 가져다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그러면 마치 전자담배 전체 독성이 연초담배보다 10배 해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조사한 그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그 담배 안에 있는 그 발암물질들 뭐 수십 가지들 중에서 그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거의 한 100분의 1, 100분의 5 수준으로 다 적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제품에서 그게 뭔가 뭐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었든지 한 특정 물질이 많이 나온 건데 이렇게 기사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만약에 액상형 피다가 연초로 다시 바꾼 사람이 있다면 바꿀 수밖에 없는 기사잖아요. 이 기자는 정말 나쁜 기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사를 뽑았기 때문에 연초 담배에서 액상형으로 바꿔가지고 훨씬 덜 해로운 걸 즐기고 있던 덜 해로운 니코틴을 즐기는 사람이 덜 해로운 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저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그 아이코스 같은 제품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담배거든요. 담배인데 그 흡입 방법을 좀 개선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있는 발암물질 다 나오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의학 전문지에서 나온 건데요. 2018년도에 미국 그 필립 모리스가 아이코스라고 하는 그 관련형 전자담배를 FDA에다가 이게 덜 해로운 제품이라는 거를 인정해 달라는 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FDA 식약처에서 과연 이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지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줬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면 제가 미국 걸 먼저 보여드리면 자, 미국 결론은 뭐냐면 미국 FDA 결론은 자, 그 아이코스 같은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볼 수 없다. 그거는 8대 0으로 기각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근거는 아직 모르겠다는 거예요. 건강에 덜 해롭다고 얘기하려면 이거를 피면 담배 피는 사람보다
폐암도 덜 걸리고 심장마비도 덜 걸리고 뇌졸중도 덜 걸려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역사가 너무 짧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이코스라는 제품조차도 이런 관련형 전자담배조차도 액상형 일반 관련에 비해서 그 harmful chemical, 그러니까 potentially harmful, 몸에 해로운 독성 물질의 양이 인체 노출되는 것이 적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8대 1로 이 전문가 커미티에서 필립 모리스의 주장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8명은 이 제품이 일반 담배에 비해서는 사람 몸에 일단 당장 들어가는 독성 물질이 적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게 8대 1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건강에 더 좋을 거라는 걸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아직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한 거일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전문 기자들은 뭐라고 기사를 뽑았냐면 아이코스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다. 미국 FDA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표결 내용을 보면 보세요. 아이코스 전환 시 일반 담배 흡연에 대한 유해성 절감 5명 반대. 아이코스 전환 시 유해물질 노출 감소 8명 반대. 이렇게 기사를 뽑았어요. 이건 완전히 반대죠? 반대. 그죠? 아이코스 전환 시 유해물질 노출 감소는 미국 FDA는 8명이 찬성한 거고 1명이 반대한 거예요. 9명 중에서. 그런데 우리나라 기사는 완전히 이걸 일부러 오역을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번역 실력이 나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기사를 뽑아냈고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당시에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잘 아는 또 지인 한 분도 아이코스로 바꿨다가 다시 또 연초담배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화가 나죠.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기자 이거 이렇게 기사 쓰면 될까요? 만에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아이코스도 해롭다고 저는 얘기하지만 자, 당장 노출되는 양이 적으면 나중에 그거로 인해서 되게 폐암 같은 것들이 이제 축적이 돼서 암이 생긴다는 그런 기본적인 가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장 노출 물질이 적으면 앞으로 암 걸릴 확률도 적겠죠. 물론 기다려 봐야 되지만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는 바람에 더 해로운 걸로 만약에 돌아갔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18년 6월 달에 우리나라 식약처 보도자료입니다. 이때 아이코스 같은 그런 담배들, 관련형 전자담배 분석을 우리나라가 처음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도자료를 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분석 결과에 의의,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요. 중요한 내용은 이거고 실제 그 당시에 브리핑할 때도 이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보시면 자, 관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에 유사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관련형 전자담배도 니코틴 함량은 이걸 쪄서 하는 거지만 니코틴이 똑같이 들어가야 흡연자들이 니코틴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기분이 좋아지니까 니코틴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관련형 전자담배 2개 제품의 경우 타르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서 대서특필한 내용이죠. 자, 오히려 덜 해로울 것으로 생각됐던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보다 타르가 더 많다. 타르는 발암물질인데 라고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면 관련형 전자담배에도 벤조피렌, 벤젠 등 인체 발암물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이게 결국 그 당시 발표의 메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식약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여기 그 당시 자료들이 있고 그 안에 한글 파일 다 있거든요. 자, 그 뒤에 보면은요 구체적인 성분 분석한 표가 나옵니다. 이 표를 좀 잘 보시죠. 표를 보시면 자, 관련형 전자담배들 조사한 게 A입니다. A. 그다음에 일반 담배가 B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제품들을 이제 평균치를 낸 거거든요. 자, 니코틴은 B분의 A니까 일반 담배에 비해서 관련형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비교한 건데요. 니코틴은 66.6%, 79.7%니까 비슷하네요. 그죠? 니코틴이 좀 적게 나옵니다. 그래도. 근데 니코틴이 적게 나오는 건 꼭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니코틴이 충분히 나와야 연초에서 이걸로 바꿔 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니코틴이 너무 안 나오면 전자담배가 그러면은 흡연자가 흡입했는데 니코틴이 조금밖에 안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도로 담배 피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줄이 제대로 흥행을 못한 이유는
니코틴 함량을 우리나라 정부가 1mg 이하로 규제를 해버렸어요. 미국에서는 2mg, 5mg짜리가 판매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강한 니코틴이 강한 걸 피면 만족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필만하네, 기분이 좋네. 그런데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니까 빨리 바꾸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0.75mg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줄이 들어왔을 때 흡입하면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격감이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발을 못 붙인 데다가 폐질환 때문에 완전히 철퇴를 맞은 셈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관련형 전자담배는 한 66%, 78%, 80% 나오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꽤 있다는 얘기예요. 타르 보니까 151에 120%더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이제 필립 모리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로 소송을 거는데요. 이 불을 태워서 나오는 그 타르하고 쪄서 나오는 타르하고 수분 함량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타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담배를 연소했을 때 나오는 나머지 잔유물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무게 비교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필립 모리스가 주장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타르가 많으니까 이게 발암물질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 벤조피렌부터 쭉 1,3-부타디엔까지가 이게 담배 안에 들어있는 그동안 나와 있는 주요 발암물질 항목들입니다. 자, 이것들을 보시면 벤조피렌부터 보세요. 3.3%, 4.7%, 20%, 많으면 한 20%대, 적으면 0.3%, 12%, 그죠? 거의 한 10%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한번 보세요. 2.6%, 1.6%.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직접 불을 태우는 게 아니고 찌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산화탄소도 덜 나오는 거예요. 훨씬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타르는 많았지만 개별 발암물질 성분으로 보면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련형 전자담배조차도 연초보다는 최소한 20% 이내다 라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했죠. 이야기를 안 했죠. 그냥 타르가 많다는 이야기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타르가 많다는 거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팩트니까. 그러면 발암물질 적다는 이야기도 같이 해줬어야죠. 왜 국민들을 이렇게 못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이거를 알면 이걸로 다 갈아탈까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나요? 덜 해로울 수 있는 것으로 갈아타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세금과 관련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거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이거를 정부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